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9강 3번 손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왼손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왼손의 5손가락과 손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손좌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이 왼손의 5손가락을 획줄임하여 세 획으로 나타내었고, 그리고 손목의 모양을 결합하여 왼손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좌는 오른손 우를 좌우 반사하여 오른손과 좌우 대칭인 모양의 손이 왼손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부분이 왼손의 5손가락을 세 획으로 획줄임하여 나타내었고, 그리고 손목을 나타내는 부분을 결합하여 왼손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왼손좌는 오른손 우를 좌우 반사하여 오른손과 좌우 대칭인 모양의 손이 왼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또 왼쪽 좌의 뜻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왼손 좌입니다. 왼쪽 좌에서 왼손 좌가 글자의 부분 글자를 구성할 때 변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절비에서 글자의 발로 쓰일 때 변형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양손 맞잡을 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양손을 맞잡아 물건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양손 맞잡을 공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왼손 좌와 오른손 우를 결합하여 양손을 맞잡는 것을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왼손 좌의 구분획을 쭉 펴서 열십자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왼쪽에 나타내고, 그리고 오른손 우를 글자 모양을 열십자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리고 두 손을 맞잡는다는 뜻을 나타내어 그 가로획을 연결하여 양손 맞잡을 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양손 맞잡을 공은 왼손과 오른손을 맞잡은 것을 상형한 글자로 양손 맞잡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양손 맞잡을 공입니다. 그리고 스물잎과 받쳐줄 끼는 그 해서의 모양이 비슷하나 소전과 대비해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손 맞잡을 공이 함께 공에서 글자의 발로 쓰일 때 변형한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왼손 좌는 왼손의 5손가락과 손목을 상형한 글자인데, 오른손 우가 좌우 반사한 모양이 변형하여 왼손 좌의 해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손 맞잡을 공입니다. 양손 맞잡을 공은 왼손과 오른손을 맞잡은 것을 나타낸 글자인데, 왼손 좌와 오른손 우가 각각 그 획을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열십자 모양으로 변형하고 두 글자를 결합하여 양손 맞잡을 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사로울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농부가 볕다를 끌어안아 차지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사로울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는 물건을 끌어안아 구부린 팔꿈치를 상징한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크게 변형하여 구부린 팔꿈치를 상징하는 사사로울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사로울사는 자기 몸쪽으로 팔꿈치를 구부려 물건을 끌어안아 차지하려는 것을 상징한 글자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는 마음이 이를 사사롭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밥그릇 거는 해서의 모양이 사사로울사와 글자 모양이 같으나 이 소전과 대비해 보면은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손국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양손으로 물건을 집으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양손국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부분이 왼손의 손가락을 밑으로 향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오른손의 손가락을 밑으로 향한 양손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그 모양이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크게 변형하여 왼손과 오른손을 나타내어서 양손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양손국은 왼손과 오른손의 상형자로 두 손을 동시에 말하여 이를 양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절구근은 그 글자 모양이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해서와 소전이 모두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양손국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사로울 사는 물건을 차지하려고 구부린 팔꿈치를 상행한 글자가 고든선문으로 변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사사로울 사이고 부분 글자로 쓰입니다. 다음은 양손국입니다. 양손국은 왼손과 그리고 오른손을 상행한 글자로 그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말해서 양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다음은 손톱조 손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손등이 보이고 또 손톱이 보이는 물건을 집으려는 모양의 손의 그림이 있습니다. 손톱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이 손등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손톱이 보이는 손가락을 상행하여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본으로 변형하여 손톱조 손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손톱조는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구부린 손목과 손가락의 상형자로 1. 손톱도 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조갑이 있고 조갑은 단단한 손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이과와 그 글자 모양이 비슷하나 조금 살펴보면 이 소전과 해서의 글자가 모두 다른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손톱조입니다. 이 손톱조 손조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이고 또 이 용감할 감에서 변형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힘력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바닥에 있는 물건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힘을 쓰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힘력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부분이 손목과 손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손목 부분이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는 손가락을 세 개의 획으로 획주림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그 모양이 크게 변형하고 고든선문으로 변해서 힘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힘력은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려는 손을 상행한 글자로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 힘, 또 힘쓴다는 뜻이며 보기로 역사가 있고 역사는 힘이 센 사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칼도는 그 글자 모양이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소전과 해서의 글자가 모두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힘력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손톱조 손조는 손등과 손톱이 보이는 물건을 집으려는 그런 손을 상행한 글자로 손톱 또는 손이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톱조와 비슷한 글자는 오이과가 있는데 오이과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인데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힘력입니다. 힘력은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려는 그런 손의 상형자로 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든다는 뜻을 나타내서 힘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력과 비슷한 글자에 칼도가 있는데 칼도는 가로 꺾은 갈고리에 이렇게 삐침획을 하더라도 결합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다음은 손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손가락과 손목을 나타낸 손의 그림이 있습니다. 손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5개의 손가락과 그리고 손목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본으로 그리고 그 모양도 변형하여 손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손수는 5손가락과 손목을 상행한 글자로 1. 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수족이 있습니다. 수족은 손수 발족이므로 손과 발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손수입니다. 그리고 이 손수가 글자의 변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모양이 이 손수변이고 또 손수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들이 모두 손수라는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공부할 때 그 부분 글자에는 이렇게 소절에
선수의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글자를 배워 나가면서 선수를 찾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를실입니다. 이를실은 도우미 그림에 어린이가 잘못하여 가방을 강물에 빠뜨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를실의 짜임은 이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선수가 그 밑에 있는 곡선 모양으로 변형한 새 을과 결합하기 알맞도록 변형하여 두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이를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선수의 모양을 이렇게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곡선의 뜻을 나타내는 새 을을 파인 모양으로 변형하여 결합하여 이를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이를실은 손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 곡선을 지으며 떨어져 나가 사라지니 다시 말하면 곡선을 지었다는 것은 실수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잃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이를실 선수이므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화살시는 그 글자 모양이 비슷하나 이 소전과 해설을 대비해 보면 이를실과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이를실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선수는 손의 다섯 손가락과 그리고 손목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 부분이 다섯 손가락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손목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선수입니다. 다음은 이를실입니다. 이를실은 선수의 모양을 이렇게 변형하고 그리고 거기에 손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곧 바르지 않고 굽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굽을을 변형한 파이맥을 결합하여 이를실이 되었습니다. 또 화살시는 이 이를실과 글자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결합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 글자는 화살시입니다. 다음은 잡을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몸을 꽁꽁 묶고 또 손에 수갑을 채워서 붙잡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잡을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물건이나 손을 감싼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안에 손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감싸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획을 봉의 날개 모양으로 글자의 위와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안에 손수가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잡을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잡을극은 붙잡으려는 사물을 감싸서 손으로 잡는다. 또 죄인에게 수갑을 손에 채워 이를 잡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잡을극입니다. 잡을극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 변형하여 부분 글자에 쓰입니다. 다음은 발지 그칠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발목 아래에 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칠지 발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이 발가락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발목 부분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이 부분이 발가락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발목 부분을 나타내어 그칠지 발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그칠지는 사람의 발목 아래에 발을 상행한 글자로 이 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이며 발을 멈추고 서듯이 이를 그친다 또 머무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중지가 있고 중지는 가운데쯤 그칠지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그친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그칠지 발지 또 머무를지입니다. 그리고 이 그칠지가 한자를 구성하는 발로 쓰일 때 변형하는 모양이고 또 이 부분은 변으로 쓰일 때 변형하는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잡을극은 이 부분은 봉의 날개 모양의 획인데 감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손수가 획줄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감싸서 붙잡거나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손에 수갑을 감싸 채워서 잡는다는 뜻에서 잡을극입니다. 다음은 그칠지 발지입니다. 그칠지 발지는 사람의 발가락과 그리고 발목 아래 발을 상행한 글자인데 부분 글자로 쓰일 때에는 발지의 뜻이 되고 그리고
발로 우리가 머물러 선다는 뜻에서 그칠지 또 머무를지가 되었습니다.